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이 최종 대안으로 선정됐고 주민투표 용지에 넣을 문구도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최종 대안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시장과 시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래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읍면동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독립적으로 예산을 짜고 조례를 만들며 공무원을 뽑게 됩니다. 행정구역은 제주도를 3개의 시로 나누는 방안이 최종 대안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구역만 있지만 제주시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고 서귀포시는 현재 구역을 유지하게 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후보 대안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도민 참여단의 수기 토론 결과를 종합해 최종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행안부도 제주도에서 시군이 설치되는 것도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투표에서 실제 그 도민들이 얼마나 그 찬성을 많이 해주느냐. 주민투표 용지에 넣을 문구는 2가지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투표 용지에 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과 기초자치안과 현행체제 유지안 2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다음 주에 최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저희가 논의가 진행 중이고 여기 권고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굵직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의논을 거의 했고 소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의논 중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2026년 7월에 행정체제를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과 청사 확보, 사무와 재산 배분 등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동의할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제주도가 지난해 10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검색 서비스인 구글 바드. 초등학생이 제주를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달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니 제주도에서 온 고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엔 대학생이 언어와 정확도 등을 직접 정해 제주 특화 챗봇을 만들어 봅니다. 저는 챗봇이 만들 때 하나하나 다 입력해야 되고 이제 코딩 작업을 하면서 길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클릭 하나로 챗봇을 만들 수 있어서 놀랍고 신기했어요. 가장 기초적인 생성형 AI 사용 방법부터 데이터 분석과 프로그래밍 등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 교육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간 이뤄진 글로벌 인재 양성 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인데 초등학생부터 중장년까지 생애 주기별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 제주가 연구개발자들의 무대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AI든 또 다른 바이오 분야든. 구글이 직접 나서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교육 수강 예정자는 250명이 넘습니다. 어려워, 쉽지 않아.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그 전과는 다른 그런 인재들로 변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주에서 글로벌 기업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되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제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빠진 5살 어린이가 1년 넘게 병원 치료를 받다 최근 숨졌는데요. 당시 물에 빠진 아이는 안전요원이 아닌 물놀이를 왔던 한 여성이 구했는데
경찰이 수영장 안전관리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놀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제주의 한 호텔 야외 수영장. 모퉁이에서 놀던 어린이가 물안경을 올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움직임이 없습니다. 수영장 밖에 앉아있던 여성이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물 위로 들어올려 의자에 눕히자 안전요원들이 달려와 아이를 옮깁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 사고를 당한 아버지는 아직도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딱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의식불명 상태로. 그게 제가 처음 발견하고 제가 당황해서 그때 아마 헉 하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1년 4개월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지난달 17일 끝내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호텔 수영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수영장이 큰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만 제대로 수영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호텔 측은 현장에 안전요원 4명이 배치됐고 감시탑도 있었으며 사고 당시 구조 요청과 현장 응급조치 등을 진행해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으로부터 아이가 숨진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전남 해남의 한 사찰에서 22년 전 도난당한 동자상 7점이 돌아왔습니다. 동자상 일부는 도난된 이후 변색되거나 훼손돼 보존 작업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마산의 바위 봉우리가 병풍처럼 두른 산자락에 자리 잡은 전통 사찰 미황사. 가장 오래된 정각 응진당의 16나한상 사이로 동자상이 배치돼 있습니다. 원래 44개의 동자상이 있었지만 1985년 20개, 2001년 7개를 도난당했습니다. 영원히 찾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동자상은 그러나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도난문화재로 등록된 동자상이 경매 사이트에 올랐고 경찰 수사 끝에 불교문화재 32점과 함께 조계종에 반환됐습니다. 이 가운데 동자상 7구가 지난해 9월 미황사로 되돌아왔습니다. 좀 더 이렇게 청정하고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서 불자님들한테 좀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불교에서 동자상은 부처나 나한, 시왕처럼 신격이 높은 존재를 섬기는 시동을 말합니다. 주로 응신전과 명부전 등에 배치되는데 미황사 동자승은 조선 중기 제작돼 역사성과 작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존의 불상 조각하고는 상당히 다른 조용감을 주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미황사는 되찾은 목조 동자상을 기념하기 위해 새해 달력으로 먼저 공개하고 도지적 문화재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반짝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주말까지 큰 추위 없겠는데요.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낮 기온 13도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겨울치고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인해서 주말 아침에는 쌀쌀해질 텐데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해상에 있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위성 모습 보시면 제주에 붉게 보이는 낮은 구름대가 껴있는데요.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공기는 어제보다 탁하겠는데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축적되면서 현재 제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제주시 고산은 1제곱미터당 48 마이크로그램을 보이면서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산간도로에서는 눈비가 얼어서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9도, 동부 지역 8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3도, 남부와 동부 지역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추자도를 제외한 대부분 섬에서 종일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일겠는데요. 모레까지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MBC의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도남 식자재마트 강동환 대표이사가 100만 원, 흥산초등학교와 학부모회에서 55만 원, 장현진 점핑회원 일동이 5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주 큰굿 보존회에서 50만 원, 국수런 합기도 제주 총유단회 회원 일동이 30만 원을 전해왔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의 명분 없는 탈당은 배신의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야권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행태에 분노한다며 자신은 이재명 대표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의원도 SNS를 통해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꽃길만 걸어오다 당을 향해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로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전 제주대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 제주대 교수 등 3명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의 제주도 보조금 4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권 거래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탐방 예약권 판매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예약권 판매글 게시로 담당 공무원이 증언 배치되는 등 실제 직무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골프장 이용객이 1년 새 4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9개 골프장 이용객은 241만 5천여 명으로 재작년보다 14.3%인 40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도민은 1.9% 줄어든 반면 관광객이 21.4% 줄었는데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골프 관광객들이 제주 대신 해외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주 지역 월동 채소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산 월동 채소 재배 면적에 대한 드론 관측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4% 줄었고 재배 의향 조사보다는 6.6% 줄어든 12,000헥타르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동무는 지난해보다 6.1% 줄었고 당근은 5.7% 줄었는데 제주도는 지난해 기상 여건이 좋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 기마대가 내년 에이펙 제주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자치경찰 기마대는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사려니 숲길과 칠성통 차 없는 거리 등 도내 관광지와 애조로와 번영로 등 주요 도로에서 에이펙 제주 유치를 홍보하는 기마 순찰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마대는 제주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 질서 지도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5% 떨어져 첫째 주 0.03% 하락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제주시는 이도 이동과 노형동 위주로, 서귀포시는 동홍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보다 0.02% 떨어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